자, numpy는 array라는 데이터만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별도의 수많은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umpy 자체만으로도 굳이 array 데이터 다루지 않더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수많은 기능들을 쓰고자 한다면 바로 1.4 데이터를 처리하는 numpy 함수를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 numpy 함수의 종류는 이 링크와 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 하나하나마다도 별도의 옵션들이 막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다 알고 있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저도 사실은 잘 다 기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검색을 해서 찾아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어쨌거나 numpy도 array라는 데이터의 형태 말고 수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array를 사용한 기본 연산에 관련된 데이터 처리 함수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array 데이터를 사용해서 통계 수치를 출력하는 연산 함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rray를 사용한 기본 연산입니다. 자, 기본 수학 함수는 리스트가 아니라 array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에 담겨 있는 각 값마다 계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각 값에 대해서 numpy가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를 모두 사용해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값 연산 이외에 벡터 그리고 다차원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리스트와 달리 반복문 사용 없이 직관적으로 각 값마다 연산할 수가 있었고 저차원, 다차원, 크기가 다른 배열 간의 연산 또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얼마든지 차원을 맞춰서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본 연산으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첫째는 배열 하나에 적용될 수 있는 함수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배열에 적용하는 함수입니다. 일단 하나의 배열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배열 데이터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흔히 즐겨 쓰는 것과 통상 많이 쓰는 내용들을 결합시켜서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ABS 또는 FABS라고 하는데 자, 그냥 ABS가 아닙니다. 제가 표시하지 않았지만 numpy.abs입니다. 또는 np.abs입니다. ABS는 각 원소의 절대값을 구합니다. 절대값. 한마디로 음수면 양수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numpy의 sqrt는 제곱근을 계산하기 때문에 array에 곱하기 0.5, 0.5승 그거와 동일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스퀘어 루트 말고 스퀘어라는 거는 제곱을 계산합니다. 즉 array 데이터에 곱하기 2 제곱근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exp는 각 원소의 지수 exp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원소 각 값마다 exp가 적용된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로그, 로그 10, 로그 2, 로그 p 지수가 밑이 10이든 2든 아니면 특정한 지수 2던 p던 간에 관련된 로그를 np.log, log 10, log 2, log p를 통해서 각각 자연 로그, log 10, log 2, log 1 플러스 x에 해당되는 결과로 변경되어 출력됩니다. 그리고 numpy의 si는 각 값들의 부호를 출력하고 그리고 실링, 천장이란 뜻의 약자인 CEIL, numpy.ceil을 쓰면 각 자리에 각 값의 소수 자리에서 올립니다. 천장과 같은 뜻으로 올림을 처리해서 출력을 하고 플로어는 바닥이란 뜻이죠.
그래서 numpy.floor를 하면 각 값의 소수 자리에서 나머지가 버림 처리가 돼서 출력됩니다. 그리고 rint는 각 자리에 각 값의 소수 자리를 반올림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모드 f는 값의 목과 나머지를 각각 배열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isNa는 각 값이 숫자인지 아닌지,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면 nan, not a number의 약자입니다. 넘버가 아니다. 또 이런 값으로 출력이 되는데, isNan이라는 거 쓰면은 not a number, 숫자가 아니니? 라는 뜻으로 숫자라면, 숫자가 아니면 true가 표시되고, 그리고 숫자면 false가 출력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nan뿐만 아니라 is finite, 값이 유한한지 아니면 infinite, 값이 혹시 무한대는 아닌지 그걸 각 값마다 체크를 해서 true, false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코사인, 코사인 h, 사인, 사인 h, 탄젠트, 탄젠트 h, 이런 일반적인 삼각 함수 그리고 쌍곡 삼각 함수에 해당되는 값도 각 값마다 계산을 한 후에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로지컬 not이라는 거는 그 배열에 있는 각 값마다 만약에 논리값 아니면 논리값에 해당되는 0, 1 이런 숫자로서 해석이 가능하다면 그거에 반대, 부정적인 형태로 값을 변경해서 그 값을 출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은 주로 하나의 배열 데이터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numpy 함수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서로 다른 배열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연산을 하는 데이터의 처리에서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numpy.add는 두 번째 배열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값끼리 더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subtract는 첫 번째 배열 값에서 두 번째 배열의 각 값들을 빼서 출력을 합니다. multiply는 당연히 배열의 각 값마다 곱하기를 해서 출력을 하고, divide는 첫 번째 배열의 값에서 두 번째 배열의 값을 나눗셈을 한 몫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numpy.power라는 함수는 첫 번째 배열의 값에서 그 두 번째 배열의 각 위치에 맞는 배열의 값만큼 제곱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2의 2승, 2의 3승, 각 위치에 맞는 대응되는 페어한 숫자에 대해서 앞에 있는 배열은 앞에 있는 숫자, 그리고 뒤에 있는 배열의 숫자는 바로 제곱승, 승에 위치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맥시멈, 미니멈, 두 개의 배열을 비교했을 때 두 개의 값 중 큰 값을 반환하는 게 맥시멈이고, 그리고 두 개의 값 중 작은 값을 반환하는 것이 미니멈입니다. fmax, fmin은 nan은 무시한 채로 계산하는 별도의 또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다음과 같은 기호,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이렇게 기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numpy에는 별도의 함수가 있습니다. numpy.greater, greater equal, less, less equal, equal, not equal. 이렇게 해서 두 배열에 있는 각 값들이 두 값 간의 비교 연산 결과를 불리언 배열로 true, false로서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logical and, logical or와 logical XOR라고 해서 각 배열의 값에 대해서 논리 연산으로서 결과를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레이의 기본 연산에 대해서 하나의 배열에 사용하는 함수, 그리고 서로 다른 배열을 사용하는 함수, 이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예시를 보면서 한번 이해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일단 A는 A2D, 제가 이거는 2차원의 A 변수다 라는 뜻으로 썼는데, A2D는 2차원의 어레이이고
각각의 값은 실수입니다. 그리고 B2D는 2차원의 배열이고 각각의 값은 실수입니다. 그래서 각 값을 출력했더니 다음과 같이 두 개의 2차원 배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배열이죠. 두 개의 배열을 합을 했더니 각 값들이 더해져서 1 더하기 5는 6, 2 더하기 6은 8, 3 더하기 7은 10, 4 더하기 8은 12가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더하기를 써도 되는데 numpy.add라는 함수를 통해 a2d와 b2d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배열은 각 값마다 계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a2d 빼기 b2d를 통해서 각 값을 뺄 수도 있지만 numpy의 subtract 함수에서 a2d, b2d를 넣으면 마찬가지 동일한 값을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곱셈과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a2d 곱하기 b2d를 하면 각 값들이 곱해져서 출력이 되어야 할 거고, 이거를 numpy multiply라는 함수를 통해 동일하게 출력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a2d 나누기 b2d를 하면 각 값마다 나눗셈을 하게 되는데, 이것 말고 numpy의 divide 함수를 써서 a2d, b2d를 넣으면 동일한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numpy의 square root 함수를 썼을 때 이 값이 각 값마다 루트가 취한 값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a2d라는 새로운 값을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값은 제가 임의로 1, 2, 3, 4, 5, 6, 7, 8, 9와 비슷한데, 오리지널 a2d와 비슷한데 음수를 추가하고, 그렇죠? 그리고 소수점 두 개를 추가했습니다. 그런 다음 numpy의 하위 함수 absolute의 약자인 abs로 a2d를 넣어주면 음수가 사라지죠? 다 각 값마다 양수로 변환되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numpy의 square root에 a2t를 했을 경우에 사실 음수가 있으면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값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양수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nan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numpy를 써서 스퀘어 루트를 취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특정한 배열, 제곱근 곱하기가 아니라 제곱근 표시죠. 0.5승 이렇게 쓰면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numpy의 square라는 함수를 쓰면 값들이 제곱이 됩니다. 1, 2, 3은 1, 4, 9, 4, 5, 6은 14, 25, 36. 그렇죠? 그리고 음수이더라도 다 양수로 바뀌어야 제곱의 의미가 확실하게 적용되는 거죠.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exponential 함수의 약자인 numpy.exp라는 함수를 쓰면 각 값마다 exponential이 적용된 값으로 변경되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로지컬하게 설명드릴 시간까지는 없는데, 실제로 로그와 exponential은 서로 역함수 관계, 반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exponential을 취했는데 다시 원래 a2d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로그를 또 취하면 됩니다. exponential과 로그는 반대 관계이기 때문에 exponential을 통과하고 로그를 통과하면 원래의 값으로 원복이 됩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numpy의 sin 함수는 a2d라는 배열에서 각 값마다 부호가 양수면 1, 음수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올림값 a2d를 한번 실링을 통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소수점이 있던 건 사실 아래 3개였죠? 원래 값이 뭐였죠? 이거였습니다. 7.1은 8이 되었고,
8.4는 9가 되었고 마이너스 9.7은 마이너스 9가 됐습니다. 이렇게 소수점의 내용과 상관이 없이 그 내용과 가장 가까운 더 큰 숫자, 가까운 정수 숫자로 반환이 됩니다. 자, 정말 많이 쓰는 키워드입니다. is, nan, a to d를 넣으면 실제 가까이 값이 비어 있으면 true가 나오고 비어 있지 않으면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흔히 결측치, 비어 있는 값을 nan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실제로 값들이 비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 numpy.isNan 이걸 굉장히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무한대인지 여부, infinite인지 여부, 그래서 numpy에 isinf 라고 함수를 쓰면 각 값들이 실제로 무한대면 true, 무한대가 아니면 false가 채워져서 출력이 됩니다. 자, infinite의 반대, 무한대의 반대는 유한입니다. 유한. 그래서 그것은 infinite의 im만 빼서 is finite 이라고 함수가 있고 데이터를 넣었을 때 값들이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무한대가 아닌 유한 값이면 true가,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자, 삼각 함수도 사용 가능합니다. 코사인, 코사인 의미는 잘 모르셔도 numpy에 코사인 a2d를 넣으면 각 값들마다 코사인 연산이 실행이 돼서 그 결과가 저장된 배열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탄젠트도 numpy.tangent a2d를 넣으면 각 값마다 탄젠트 값이 실행이 돼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B2D 배열을 새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A2D는 음수와 소수점이 포함된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 B2D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행렬을 더하고 싶으면 numpy.add A2D, B2D 하면 값마다 더하기가 되죠.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0,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이 되고 마이너스 4 더하기 4, 0, 그쵸? 10, 12, 그리고 7.1 더하기 7, 8.4 더하기 8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곱하기도 numpy.multiply 함수에 a2d와 b2d 배열을 넣으면 각 값들끼리 곱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 2 곱하기 2는 4, 마이너스 4 곱하기 4는 마이너스 16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numpy.power라는 함수가 있는데 a2d, b2d를 넣으면 앞에 있는 배열의 값은 앞에 있는 숫자가 되고 뒤에 있는 배열의 값은 곱하기 2개의 연산, 제곱근 연산에서 뒤에 있는 숫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출력된 이유는 마이너스 1의 1승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리고 두 번째는 2의 2승 4, 3의 3승 27, 그리고 마이너스 4의 4승 256, 5의 5승 3125인 것 같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값은 제곱근의 앞에 있는 숫자로, 그리고 배열의 두 번째로 들어간 값은 제곱근의 뒤에 있는 숫자로 각각의 값이 계산이 된 후 그 결과를 출력해주는 함수가 numpy.power라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배열을 비교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 크다, 작다, 같다를 써도 되지만 numpy.greater라는 함수를 쓰면 B2D에 있는 각 값이 A2D에 있는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값보다 크면 true가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고 크지 않을 경우에는 false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봤을 때 지금 B2D가 아래 내용이죠.
1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추로가 나왔고 4는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추로가 나왔고 실제로 7은 7.1보다 크지 않죠? 그래서 false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함수가 실제로 배열의 가장 큰 장점인 반복문을 쓰지 않고 각 값들의 연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그 역할과 결합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넘파이에 있는 수많은 기본 연산을 쉽게 처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numpy 함수의 기본 연산 이외에 추가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가 또 무엇이 있냐면 바로 numpy 함수는 여러 가지의 통계 연산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통계 연산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통계 내용에서 배웠듯이 데이터에서 평균이 무엇인지 아니면 차원이 몇인지 행은 몇 개고 열은 몇 개지 그리고 중앙값은 뭐지? 여러 가지 통계치를 표현하는 값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기능들을 담고가 있습니다. 자, 예시를 보면서 numpy 함수는 어떤 통계 연산을 지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2D는 앞에 썼던 내용 그대로 쓰고 있죠. 음수를 포함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4, 5, 6, 7, 8, 마이너스 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스트와 달리 어레이는 각 값들을 플러스 2라고 했을 때 각 값마다 연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값들이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돼서 1, 2 더하기 2가 돼서 4, 3 더하기 2가 돼서 5 이렇게 변환되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곱하기 2를 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마이너스 2죠. 2 곱하기 2는 4, 3 곱하기 2는 6 이런 식으로 모든 값들이 변환되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값의 형태, 즉 배열 전체 형태가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각 값들의 데이터 타입의 약자인 D 타입을 실행하면 각 값들은 정수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 행렬의 크기를 확인할 때는 a2d.shape 이런 함수를 통해서 행 3개, 열 3개, 3x3 매트릭스의 형태다 라고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행렬의 크기 이외에 행렬의 차원, 이건 2차원 데이터죠. 열이 있고 그리고 행이 있고 두 개의 차원이 있죠. 그 데이터가 존재하는 축 방향입니다. 축의 개수가 지금은 행, 열 두 개밖에 없죠. 이 축의 방향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행, 열, 깊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의 개수에 따라서 차원 수도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 a2d.ndim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몇 차원인지 출력을 해주는데 당연히 2차원이라고 출력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일한 결과를 numpy의 ndim 이란 함수를 써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각선 기준으로 회전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전치 행렬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원래라면 A가 1, 2, 3, 4, 5, 6, 7, 8, 9와 같은 형식인데 A2D.T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9 바로 이 대각선을 기점으로 서로의 행과 열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전체 행렬을 출력해주는 것이 A2D.Transpose의 약자인 반드시 대문자 T를 쓰셔야 합니다. 대문자 T를 쓰면 이렇게 전체 행렬이 출력이 되고 이걸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numpy.transpos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를 통해서 입력된 데이터와 전체 행렬의 결과 동일하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로로 더하기 가로로 더하기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A2D는
2차원이죠. np처 썸이라는 합을 구할 때 고민합니다. 어디로 고민하냐면 축이 두 개인데 이렇게 세로로 더해야 할지 아니면 가로로 더해야 할지, 그렇죠? 고민되겠죠. 그래서 a2d에 numpy.sum을 통해 합을 구할 건데 axis는 0이라고 표시해주면 세로로 더합니다. 세로. 그래서 1, 마이너스 2, 이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7 더하면 얼마가 되죠? 2가 되고 2, 5, 8, 15, 3, 6, 마이너스 9, 0이죠. 2, 15, 0인가요? 네, 2, 15, 0이 출력이 됩니다. 즉, 이 엑시스는 어떤 방향으로 더할지 그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건데, 엑시스가 0일 땐 세로 방향으로 더해서 합을 구하고, 그리고 엑시스가 1이 되면 가로 방향으로 행을 더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2, 3 더하면 4가 되죠. 마찬가지로 하면은 4, 7, 6 이렇게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엑시스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전체 더하기를 실행해 버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의 기능을 더 확인해 볼 건데, 제가 왔다 갔다 하기 좀 그러니까 A2D를 일단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numpy에 comSu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cumulative sum, 바로 누적합의 영어 표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omSum을 통해서 A2D에 있는 값들이 누적된 합이 계산됩니다. 일단 마이너스 1부터 출력을 해서 마이너스 1, 그리고 2를 더합니다. 1, 3을 더합니다. 4, 마이너스 4를 더합니다. 0, 5를 더하면 5, 6을 더하면 11, 7을 더하면 18, 8을 더하면 26, 마이너스 9를 더하면 17. 전체 합이 17인 건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이렇게 배열 내부에 있는 값들에 대한 누적합을 표현해 주는 건 cumulative sum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umpy에 곱하기 또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각 값들을 다 곱하는 거예요. 프로덕트 약자인 prod 함수를 쓰면 A2D에 있는 각 값들이 모두 곱해져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도 당연한 얘기지만 방향을 정해주면 각 방향에 맞게 곱하기를 합니다. 엑시스를 0으로 두면 세로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7, 28, 나머지도 80, 마이너스 162 출력이 되고, 엑시스를 1로 하면 가로로 곱하기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2, 3, 마이너스 6, 나머지도 마이너스 120, 마이너스 540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곱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누적합 봤죠? cumulative sum. 이것과 곱하기 내용이 서로 함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식이 numpy.cumulative product의 약자인 comProd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값들이 서로 누적되어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가 되죠.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를 곱하면 플러스 24. 이런 방식으로 누적이 되어 표현되고, 마지막 곱하기는 마이너스 36만 2880 동일하죠. 이렇게 누적값도 cumulative product의 약자인 comProd로서 가능하다. 그리고 이 comProd도 당연히 방향이 있습니다. 만약에 axis 0으로 세팅을 하면 세로 방향으로 누적 곱하기를 합니다. 차이가 있죠. 그래서 세로 방향 아래쪽,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는 4가 될 거고 4 곱하기 7은 28이 될 겁니다. 다른 열도 세로 방향으로 곱하기를 해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 x를 1로 하면 마이너스 1이 2로 곱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죠. 이거 3을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이런 값으로 바뀌고 마찬가지로 나머지 행도 똑같이 누적곱을 가로 방향으로 곱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는 단순한 좀 연산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제부터 할 얘기는 본격적으로 통계량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np.min 평균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래서 a2d 함수를 넣고 axis 0을 넣으면 각 방향에 맞게 각 방향마다의 평균 값을 출력을 하고 그리고 방향이 없을 경우엔 전체 수치에 대한 평균치를 출력해 줍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numpy.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약자인 std입니다. a2d를 넣고 특정 방향을 설정해주면 각 방향에 따른 표준 편차를 출력을 하고 만약에 방향이 없으면 전체 숫자에 대한 표준 편차를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를 제곱을 한 게 분산이었죠. 사실은 분산을 스퀘어 루트를 취한 게 표준 편차였습니다. 그 방식으로 numpy.variance 분산의 약자인 var 함수를 써주고 각 방향에 맞게 분산을 처리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가 배웠던 중심 통계량, 변동 통계량, numpy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함수를 쓰면 금방 어레이 데이터에 대한 통계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단순히 변동값 뿐만 아니라 최소값, 최대값 가능합니다. 방향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넣어주면 그 방향에 맞게 각 방향에 따른 최소값 그리고 각 방향에 따른 최대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만약에 방향을 출력하지 않을 경우엔 단순히 npmin 데이터, npmax 데이터 하면 모든 값들에 대한 최소, 최대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지금 최소, 최대값 구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럴 때도 있어요. 내 데이터가 많이 올라가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최소값이 있는 위치는 어디지? 아니면 최대값이 있는 위치는 어디지? 그런 걸 체크할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나요? 데이터가 작으니까 보이죠. 빅데이터에서는 그걸 일일이 찾는 게 거의 무리입니다. 통상 그런 것들이 정보가 필요할 경우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즉 numpy.argmin이라고 쓰면 최소값이 존재하는 아규먼트를 찾아달라 이런 뜻입니다. 즉 최소값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아규먼트를 찾아달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a2d 라고 입력을 해주고 특정 방향을 설정해주면 각 방향에 따라서 최소값이 위치한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첫 번째, 0번째, 2번째라고 하네요. 한번 볼까요? 1, 0 최소값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9였죠?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9 첫 번째, 0번째, 두 번째였죠. 네, 실제로 첫 번째, 0번째, 두 번째 그 위치를 반환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소값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최대값이 존재하고 있는 인덱스의 넘버를 리턴하는 함수가 numpy에 argument max, arg max라는 함수가 있고, 입력된 함수에서 방향을 지정해 줄 경우에 세로로 가장 큰 값의 위치, 두 번째, 1번째 위치를 출력합니다. 실제로 최대값은 두 번째, 1번째 맞죠? 7, 8, 6이 최대값이니까 두 번째, 첫 번째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두 번째, 첫 번째가 가장 큰 값이 존재하는 세로 기준에서 그 인덱스를 받아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건데 큐뮬러티브 썸도 이렇게 누적 합 그리고 누적 곱 할 수가 있었죠. 방향을 지정해서 세로로 누적 합, 세로로, 그리고 큐뮬러티브 프로덕트, 세로로 누적 곱 마찬가지로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보실 건 앞에서 봤던 내용과 약간은 다릅니다. 앞에선 주로 그 어레이 내부에 있는 값들을 연산을 하고 통계량 계산하는 게 좀 더 포인트였는데, 이제는 좀 더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굉장히 필수적인 기능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만든다, 받는다, 생성한다, 그럴 때 실제로는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이 아닐 겁니다. 제가 아래 퀘스천에서도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면에선 통상 데이터가 하나의 파일이 아닐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 개의 파일로 구분되어 있거나 여러 개의 파일로 저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하나의 파일에 있는데 일부 데이터는 다른 파일에서 가져와서 붙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numpy 함수로도 제공을 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A2D, B2D 아래와 같이 동일하게 생성을 했습니다. 자, numpy에 concatenate, 붙이다라는 표현이죠, 영어로. concatenate라는 함수가 있고, A2D와 B2D 튜플 방식으로 넣어주고 어떤 방향으로 붙일 거니?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2D, B2D를 나는 세로 방향으로 붙여주면 좋겠어 라는 뜻이 되고, 실제 출력은 각자 2차원의 배열이지만 2차원 배열이 아래로 붙어서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numpy의 concatenate 함수를 쓰면 데이터를 로우 방향 바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매우 파워풀한 방식이고 매우 많이 쓰는 방법론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액시스를 1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이번엔 컬럼 방향으로 가로로 붙입니다. 방향 세팅만 하고 concatenate 함수를 쓰면 여러분들 쉽게 데이터를 행 기준으로 붙일지 열 기준으로 붙일지 결정해서 붙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막상 실현하는 코드는 너무 심플하죠? 너무 심플합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3, 하나, 둘, 셋, 6의 형태를 만들었죠?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reshap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고, 나는 3/6이 아니라 9,2로 쉐입을 변경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9/2로 두 개씩 뽑아서 -1, 2 들어가죠. 3,1 들어가죠. 2,3 들어갑니다. 이렇게 실제 9개의 행과 2개의 열로 쉽게 변경을 해줍니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거는 다소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3,6인데 9,2는 되지만 9,1은 안 돼요. 즉 데이터의 개수는 맞춰서
크기 변경을 입력해 주어야만 반영이 되지 그냥 아무 숫자나 넣는다고 변경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바로 그 내용인데 여기서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보여드리면 9,1 실행을 좀 해야겠죠? 실행을 하고 그리고 가로 붙이기 한 다음에 리쉐입 9,1 바로 에러가 납니다. 개수가 안 맞다고요. 총 18개인데 너는 9개밖에 얘기하지 않았어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9,2 정확하게 반영을 해줘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것 되겠죠? 18개죠? 이것 되겠죠? 6,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9,2, 6,3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를 붙이기도 배웠다면 당연히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concatenate로 붙였으니 이제는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2D로 4,4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들어 두었습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numpy에 있는 split 함수를 쓰면 되고 배열을 할 데이터를 넣고 이걸 몇 개로 분리할지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지정해 주면 끝입니다. 실제 A2D가 두 개로 분리가 되고 방향은 엑시스가 0이기 때문에 세로로 배열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가 하나의 배열로 묶이고 아래에 두 개가 하나의 배열로 묶여서 두 개의 배열로 분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향을 엑시스 1로 지정을 하면 세로가 아닌 가로 방향으로 배열을 분리하고 따라서 가로 방향 앞에 두 개의 열은 이렇게 독립적인 배열로 출력이 되고 뒤에 두 개의 배열은 마찬가지 독립된 배열로 분리가 돼서 표현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데이터 핸들링 입장에서 바로 만약 여러분 데이터가 어레이다 그러면 concatenate 함수로 많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lit 함수로 얼마든지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reshape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형태를 개수만 맞다면 그런 가정하에 쉽게 데이터의 크기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는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데이터 처리, 분석 단계에서 정말 빈번하고 많이 쓰는 방법론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numpy에는 쉽게 얘기하면 각 값들에 대한 연산하는 것도 가능하고 통계적인 연산을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더하고 붙이고 그리고 차원의 개수를 값의 개수를 변경해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를 만드는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